안녕하세요. 알순아즈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소소함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입니다. 요새 코로나 대유행으로 굉장히 힘드시죠? 코로나 대유행을 만나서 소소함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생각하면서 만났던 친구, 자녀, 직장 동료, 모든 만남을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었나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의 중마고인 친구가 딸을 여웠어요. 근데 50인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관계로 가족만 모여서 우린 축하해 주지도 못하고 마음만 전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매일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서 어울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못 만나고 서로 그리움 속에서 결혼식에까지 축하해주러 못 가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작은 것에 소중한 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소소함 속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느껴야만 큰 행복도 더 크게 느낀다. 큰 행복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당연한 거로 알았던 이 소소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큰 행복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소소함이 행복으로 전달되게 되는 그 계기가 이렇게 지금같이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그걸 빨리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행복을 모르고 늘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만족을 쉽게 하지 못하는 관계로 불행을 먼저 보게 돼요. 불만을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주변에 참 폐지 끌고 폐지 주워서 리어카에 힘겹게 허리 구부리는 할머니가 가시는 거 보고 그 거들어서 밀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이요. 길을 몰라서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길을 안내해주고 나서 내가 잘 가르쳐 주었구나 하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밥 먹을 때 가족끼리 이거 맛있네 하나 더 먹소 하는 남편의 말, 엄마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왔네요 하는 자녀의 말, 얼마나 더워? 친구야 우리 냉면 한 그릇 먹을까? 하는 친구의 전화 한 통화도 소소한 행복입니다. 작은 행복이 모이다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침없는 울타리가 생겨요. 거침없는 그 행복 울타리는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지켜줍니다. 마음 창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내 마음 창고 속에 작은 행복이 같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가 요식업을 하면서 많이 바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말이면은 아이들을 태우고 캠핑 도구를 다 챙겨가지고 캠핑장 가서 물놀이도 하고 텐트에서 하룻밤 자고 오곤 했고요. 피서철에는 어김없이 계곡을 찾아 바다를 찾아서 텐트 치고 놀다 오곤 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성장하고 보니까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때 엄마 아버지가 닭백숙 해준 게 너무 맛있었다.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이모부가 건져줬다.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서 추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소한 행복을 더
이렇게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요. 일상이 더 이렇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즐거워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작은 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작은 감동이 행복으로 내 머릿속에 마음 창고 속에 남으면서 힘들 때 그래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비록 좀 가진 거는 없어도 배운 거는 없어도 힘은 들어도 나는 가족이 있으니 행복하고 일이 있으니 행복하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인정받으니 행복하고 그렇게 작은 행복을 많이 저축해 두세요. 물론 직장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지금 배움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힘겨운 세상에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푸근한 내면에 뭔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라든가 지칠 때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위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켜켜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조금씩 채워지는 걸 느끼는 날이 옵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을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서 저를 뒤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아, 나는 어떻게 버텼을까?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살아냈지 싶다가도 순간순간 행복하게 해주었던 아이들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친구들, 이웃의 인정,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거로 내가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버텼구나.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는 분들께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덩어리의 행복, 정말로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행제를 맞은 것 같은 그런 큰 행복, 그런 건 일생에 몇 번 안 온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행복을 찾으려고 그쪽으로 관심 갖다 보면은 우울한 게 더 많이 보이고 불행한 게 더 많이 보인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이렇게 코로나 대유행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정말 인간관계가 더 그립고 따뜻한 사랑, 정이 더 그리울 때이거든요. 아마 자칫하면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을 비대면으로 볼 수가 없으니 마음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을 전달하면서 행복을 더 느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행복,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을 그 소소함 속에서 찾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을 못 만나고 항상 지금 긴장하는 마음속에 살다 보니까 좀 피폐해질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렇게 소소한 작은 행복을 먼저 찾자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덴마크가 정신적인 면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그래요. 행복의 잣대가 부유함,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고 이뤄낸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가 가장 지금 살기 어려운 빈국이죠. 어려운 방글라데시라는 그 나라에서 행복의 척도는 무엇이냐 했더니 가정의 따뜻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를 섬기고 가정이 평화로울 때 행복지수가 높다. 결코 부자가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 측면으로 봤을 때 행복지수는 물질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행복지수가 높을 수가 있고, 덴마크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발전하는 그 사회적인 그 이념, 사상이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나와 내 가정은 행복지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오늘 휴일날 제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행복해질까 하면서 제가 콩국수를 해 먹었어요. 그래,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이렇게 직접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행복하고, 조만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예쁜 손주를 봐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미리 행복을 가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이 난국을 어떻게 고민하고 끌탕하기보다는 우선 오늘을 작은 행복을 찾아서 내 미래의 큰 행복을 다리를 그래도 한 캔씩 더 쌓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살았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간 물러가겠죠. 태풍도 왔다가 물러가듯이 영원한 건 없다 하니까 저는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그냥 늘 건강 챙기면서 이 소소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통해서 감사함과 소중함을 알면서 이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이겨낸다면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멋진 노후를 준비하려면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끼면서 그때그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작은 행복을 먼저 찾으셔서 큰 행복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